이슈토크입니다.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 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양수도선언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부산 해양특별시 법안 발의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언적 의미의 해양수도를 넘어서 부산 해양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필요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대 해사소송과학부 김길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특별시 부산이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일단 부산하면 항상 따라붙는 용어가 해양수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규제 때문에 제대로 부산이 발전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항상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해양수도 부산의 현주소부터 짚어주시죠. 예, 부산은 올해로 144주년 개항을 맞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수도 선포 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이 아직도 진정한 해양수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 부산의 현주소를 보면 부산항은 부산항의 가장 큰 자산인데요. 부산항의 현주소를 보면은 부산항은 세계 환적 2위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동량 컨테이너 20피트 TEU 컨테이너 처리량 면에서 6위입니다. 뭐 예전에는 5위였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한 겁니다. 네네. 또 수산물적인 측면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어 있고요. 또 조선 면에서는 부산은 아니지만 거제, 울산 합쳐가지고 세계 1위이고 그래서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 사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양 수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부산이 해양 자치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산신항은요 더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나 상하이 등등 경쟁항들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가 아주 낮습니다. 그 외에도 신항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컨테이너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밖에 안 합니다. 육지 쪽으로 예를 들자면요, 그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큰 택배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류 창고 안에서 각종 여러 가지 부가가치 활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부산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컨테이너 세계 5위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정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세계 6위, 5위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컨테이너 많이 처리하면 언론에 내보내기도 좋고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헐 좋은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해양수도 20주년을 맞이하고 또 부산을 이제 해양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법안도 발의된 이번 기회에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탈바꿈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진짜로 해양수도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승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그럼 해양수도는 무엇이고 해양특별시는 무엇이냐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좀 먼저 짚어주시죠. 일반인들은 그 개념이 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해양수도가 있고 동부가 해양수도가 있고 또 해양특별시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용어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해양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부산이 해양적인 측면에서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그 해양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그 이제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하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강원도는 농업 수도 한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해양 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엔티적인 생각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오거돈 시장이 이제 출마했을 때에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동부가 해양 수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부가 해양 수도는 무엇이냐면은 동부아시아 해양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도가 되겠다는 거고 이것은 국내를 벗어난 거죠. 그렇죠. 글로벌한 측면 내지는 동부아시아적인 측면에서 네네. 그 중심지가 중심에 서겠다.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국내적인 반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동부가 해양 수도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사실상 오거돈 시정이 그러면 동부가 해양 수도에 걸맞는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했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냥 구호에만 그쳤습니다. 네네. 그러면 해양특별시는 또 무엇이냐 하면요. 앞에 두 가지가 다 구호에 그친 것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해양특별시는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도도 만들고 예, 네네. 자치권을 인정을 하고 예.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하자. 그 우리나라의 그 자치권을 인정받는 곳이 현재 두 군데 있거든요. 네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특별시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번 기회에 국내적인 반발만 좀 없다고 한다면 해양특별시로 가는데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잘 극복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 자치권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해양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이 사실 해양 부분에 그동안 중앙정부에 거의 종속돼 왔었거든요. 특별히 해양수산부가 부산의 연안을 다 관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해양 관련 학자들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부산의 도시 계획과 항만 계획을 일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 항만공사를 만들자. 이게 그때 이제 어찌 보면 해양 자치권의 시발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항만공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딱 우리 부산에 던져주는 안은 무엇이냐면은 이름만 부산 항만공사로 하고 부산에 자치권은 없는 거예요. 결국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인 거잖아요.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때 엄청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오거돈 시장이 그때는 부시장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시장 찾아가가지고 이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거돈 부시장이 또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 부산에 있는 이 좀 그 학자들이 네네. 못 받겠다고 한다. 뭐 등등 이래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받을 거는 좀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자치권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제약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 해양 자치권을 획득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네. 해왔는데 이제 이번에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받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은 부산은 만약 자치권을 가지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해양 관련 아이디어는 사실상 거의 다 부산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산항만공사도 부산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전국의 항만공사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북극 항로가 중요하다는 것도 이 아이디어도 부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이게 맨 처음 뭐로 시작이 됐냐면은 해사은행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허남식 시장 때에 저희들이 부산에 해사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장님을 설득하고 등등 해가지고 그 결과 이제 이게 해양진흥공사가 된 것이고요. 네네. 해사법은 이것도 부산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고 또 신항건설 저것도 원래 이제 광양항을 건설을 정부에서 막 투포 시스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우리는 이제 광양으로 간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북항은 작아서 안 되겠고 그래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가덕 또 신항이 그 눈에 보여가지고 네네네. 저쪽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관련 정책은 거의 부산에서 다 나왔고 부산에 자치권을 주면은 부산이 얼마든지 훌륭하게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아이디어를 내면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군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산항은 다른 경쟁 항만하고 경쟁 중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경쟁 항만들은 다 자치권을 갖고 있거든요. 샹하이가 그렇고 로테르담이 그렇고 다 자치권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부산항은 부산항만공사 자체도 사실은 해양수산부에 어찌 보면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산시하고는 더욱이나 그 말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산이 자치권을 획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정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부산만을 위한 그런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고 부산이 정말 해양 수도로서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네네. 그 이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상버스, 네. 해상택시를 제가 지금 부산시의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오시리아 그쪽이요. 토요일 주말이 되면요.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너무 막힙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 쪽으로 길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상버스를 요쪽 센텀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오시리아까지 어허, 네네. 바다로 버스를 이렇게 네네.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요 그런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그래서 하겠다는 생각만 있지 거기에 대한 그 실제 권한은 해양경찰하고 네네. 해양수산부 이제 부산지방청 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 좀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타스크포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부산시가 교통 체증이 생긴다. 그럼 바다로 배를 투입하자. 그럼 부산시가 바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부산해양특별시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내용은 근데 별로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해양 수도를 저희들이 주장을 하면서 과거에도 부산을 이제 해양 특별 수도시 뭐 하여튼 이런 것으로 네, 만들려고 만들자. 그때 네네. 법안도 한번 내기도 했는데 예, 예. 왜 부산만 해양 수도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때 이제 중앙정부에서 거부를 해서 안 되는 예,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해양특별자치시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제가 보니까요. 네네. 지난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선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예. 첫 번째 있고요. 네. 그다음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성장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부산의 해양 발전을 위해서 특구를 만들고 관련 학교나 연구소를 지원을 설치하고,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뭐죠 선박 특구를 지정을 하고 네. 사실 선박 특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주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거 부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 옛날에 제주도 가기 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렇게 하나의 섬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부산은 섬이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못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 이제 자치권을 가지게 되고 특별시로 지정이 되면 이제 선박 특구도 뭐 제주는 제주도대로 하고 부산대로 선박 특구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과거와 비교했을 때 뭐 똑같진 않고 여러 가지 좀 보완돼서 달라진 부분들이 이번 법안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예, 말씀을 예, 좀 예. 해주셨습니다. 부산이 해양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네네. 지난번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양 수도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양 수도를 내세웠죠. 그 다음에 오거돈 시정이 동부가 해양 수도를 내세웠죠. 예. 그런데 또 그쪽은 이제 현재 여권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야권에서 해양특별시를 좀 가져왔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그러면 이게 사실상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 여야가 합의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모처럼 이게 합의가 된 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두드러지게 자기를 안 내세우고 겸손하게 추진을 하면 네네네.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뭐 목표가 공통으로 합의가 됐으니 이 예. 부분을 서로 너무 여야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맞습니다. 국민과 부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아까도 이야기 계속 해주셨지만 부산은 참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산이 뭐 해양특별시로 되게 된다고 했을 때 또는 그 과정상에서 뭐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만 얻으면 좀 잠재력이 무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는 부산의 잠재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부산의 잠재력이 굉장하죠. 현재 그 잠재력 때문에 지금 이루는 성과들이 많이 있죠. 네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6위고 환적이 2위고요. 그다음에 수산물도 이게 동부가 중심지로 돼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많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 이게 부산이 그동안 정부에서도 말해왔지만 그 유라시아의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라이포트거든요. 네네네. 비행기, 항공 그렇죠. 항공, 그다음에 선박, 철도 이런 것들이 부산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연결이 버물러지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복합 운송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복합 운송의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현재 못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그 이쪽에 화살을 많이 돌리는지 몰라도 부산이 이걸 할 수 있는 입지는 돼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네, 없어서 네. 그렇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부산시가 뭐 아이디어도 많고 잠재력도 높지만 그래도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랄까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일단 부산이 해양에 대한 실력을 더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해놓은 것은 많이 있지만요. 네네네. 여전히 좀 실력이 부족합니다. 네네네. 우선 부산시의 예산이 더 많이 좀 투입이 돼야 되고요. 부산시가 예산을 적게 지금 진짜 쥐꼬리만한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해양수도다 뭐 특별시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예산이 빠듯한 건 알지만 네. 해양 쪽으로 더 많은 포션을 좀 투입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해양 전문가를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양 전문 내지 아니면 네네네. 공무원 중에 해양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이 해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오거돈 시장이 뭐 해양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보면은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육성이 돼야 되고 또 부산의 그 진짜 장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의 주요 항만들은 다 이 해양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클러스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부산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클러스터 안 만들어 가지고는 진정한 해양 도시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가 뭐냐?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선용품 쪽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 LNG, 뭐 석유 이것도 배들이 부산 가면은 기름이 싸다더라 내지는 LNG 공급받을 수 있다더라 뭐 선박 수리를 잘한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외국 배들이 컨테이너만 이렇게 싣고 들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같이 모든 걸 다 갖추고 뿐만 아니라 해운 정책이나 항만 정책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래서 선진화된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이제 해양 클러스터거든요. 네네네. 그것을 부산시가 이제 이번 자치시가 되면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양특별시로 부산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발전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이 선언적인 의미의 해양수도를 넘어서요 주도적으로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해양특별시로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체계적인 그런 제도들도 필요하겠고요.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